사실 몰랐는데 제 초기작들의 특징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약간 관객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좀 택해요. 그래서 그 공범으로 만들으로 해가 예를 들면 돼지왕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얼굴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관객이 쭉 몰입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돼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 들어주세요. 이쪽 계단 쪽에 검은 외투 입으신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 정령이의 사진을 보는 장면에서 손희 배우님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상상해왔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애초부터 원래 마지막에는 정령이의 얼굴을 보여주려는 계획이 무조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안 보여주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보여주는 거는 거의 처음부터 뭐 만화 버전이나 여러 버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생각하고는 대본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대본에서는 이제 임동환에게 사진을 건네고 그 사진에는 정령이의 얼굴이 있다 하면서 끝나요 그냥. 근데 그거는 되게 문자적이잖아요. 문자로 정령이의 얼굴이 있으면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주얼로 만들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렸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제가 이런 거겠지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제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여민 배우의 이 하관도 영화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신여민 배우의 저 사진 기본으로 해서 그거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작업을 CG팀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규정 짓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독님이 써주셔야 되잖아요. 정령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규정 지었던 게 르포적인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였어요. 어렵다. 근데 그게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박정민이 연기를 잘한다 한들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 다 박정민인지 알거든요. 약간 영화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보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극이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미지가 극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 이미지? 갑자기 내가 그걸 봤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다큐가 되는 느낌?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바로 그 엔딩 크레딧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극이라고 하는 게 현실의 사유와 그 사이에 다이가 될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 C팀이 뭐 그런 거를 또 디렉팅이야 그게 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었어요. 뭐 70년대 살던 여자 그 나이대 여자분들의 평균 얼굴과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마치 제가 정령이의 최초 목격자이냐 유일한 목격자이냐 범인을 찾듯이 여기 사진을 이렇게 깔았는데 누구랑 제일 닮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감독님이 리터치 하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사실은 이미지가 조금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포토샵으로 좀 해서 그거 베이스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랬죠. 역시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감독님이 선택해 주세요. 여기 비니 쓴 분 여기 손 들고 여기 손 들고 안녕하세요. 비니 덥습니다. 이제 원작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원작도 그렇고 이제 이 명규라는 인물과 동환이라는 인물이 엄청 닮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닮은 게 이제 원래 아들은 엄마를 닮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동환의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엄마의 얼굴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찾아볼 수 없게 일부러 1인 2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의도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작에서는 엄마를 닮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백주상이 찍은 사진을 김수진 PD가 건네는데 원작에서는 그 사진이 있는 곳을 김수진 PD가 알려줘서 거기 사진관에 가서 맞아요. 그 사진관 주인이 건네주면서 엄마예요? 엄마랑 닮았네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였는데 몇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원작이랑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정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작 만화에서는 조금 피해자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다면은 이번 영화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자면은 그 이명규에게 이제 흉터를 남긴다든가 뭐 그런 좀 미세한 설정들이 좀 바뀌었어요. 좀 뭔가 더 주체적인 성격이 좀 더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서 임동하는 이 마지막에 닮았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아버지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관을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1인 2역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기를 좀 맞추면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닮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암시되는 게 경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종속돼 있는 그런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노를 해놓고도 그 전 세대하고 분리를 자기 자신을 분리를 못하는 그 비겁함, 그런 어떤 이야기에 그런 1인 2역이 좀 아버지를 꼭 닮은 그게 좀 부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지 않네요. 구교환 배우님. 가위바위보. 방금 찌를 내신 저랑 비기셨던. 네, 저는 이제 제목이 얼굴이긴 하지만 좀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영규가 평생 결국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직업을 갖기도 하고 어쩌면 정영이의 이름이 정말 흔한 이름이라는 점에서도 어쩌면 그 시절 누구도 다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도가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이응을 되게 작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좀 소심하게 살았다라는 것도 좀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기생수에서 수인이나 하이디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었고 반도에서 서상훈도 되게 좀 착부신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설정할 때 설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명 어떻게 하세요? 전혀 그냥 서상훈 그다음에 수인이랑 하이디는 제가 만들었고 수인은 저랑 공동 작가로 했던 류용지 작가가 만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이름 성의 없이 짓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서상호는 개봉 3주차 때 탄생하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이런 식입니다. 저는 서지수를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뭔가 있을까요? 아니 뭐 도장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인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면서 미와 추에 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도자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그러네.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왜 하필 도장이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사실 아이덴티티하고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 개인이 가진 정체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와 추면서 동시에 그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라도 아니 근데 이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을 또 아름답게 파는 왜 도장이냐, 왜 전각장이냐, 생각 못했던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전 배우님이. 벽 쪽에 네. 손 들어주고 계시면 마이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짧게 두 가지 빨리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이제 굉장히 좀 영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굴이 괴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저 스스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됐었고, 마지막에 사진이 나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손희 배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동시에 제 자신한테 너무 약간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구나.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등장한 인물들, 뭐 처음에 나오는 뭐 친인척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사건을 돈벌이로만 보는 PD와 그 뭐 백사장과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나쁘다, 정말 못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나서 저 스스로에 대한 막 자괴감 이런 게 들면서 굉장히 좀 그런 불편한 기분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영화를 이 1시간 반 동안 달려오는 내내 내가 미워했던 그 인물들이 결국에 나랑 똑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면서는 나는 이제 미워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게끔 하고 싶으셨는지, 제가 느꼈던 방향성이 맞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PD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데, 그 PD가 이제 시종일관 굉장히 좀 건조한 태도로, 근데 이제 이게 큰 사건이다 보니 월척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백사장의 집에서 이제 카메라가 부러지고 동안이 카메라를 부러뜨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약간 좀 감정선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 부분도 의도를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객이 어떻게 느끼길 바라냐? 일단은 PD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런 얘기 몇 번 질문 있었어요. 이게 PD는 변화한 거냐, 아니면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김수진 PD는 매 순간이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매 순간이 진심이라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서 기뻐하고, 근데 두 개는 상충돼.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엄청 기괴하거든요. 여기는 슬퍼하는데 여기서는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가 진심인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수진 PD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관람 방식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제 초기작들의 특징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약간 관객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좀 택해요. 그래서 그 공범으로 만들으로 해가, 예를 들면 돼지왕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얼굴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관객이 쭉 몰입을 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비틀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돼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범이 되는 순간 사색이 시작이 된다면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가 너무 기분 나빠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저도 모르게 초기작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사실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뭐 저도 최근에 좀 이제 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극장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감독님 이어서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이제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배우님도 관객들한테 작별 인사 해주시면 우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여기까지 와주셔서, 광해과의 대학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고규환 배우랑 작업 새로 한 게 있어가지고 얼마 며칠 전에 또 후시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오. 네, 곧 또 같이 찾아올게요. 네. 저 기생수 2 언제 오나라고 저기 들고 계신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시리즈가 곧 사실은 릴리즈가 될 텐데 기생수 시즌 2는 아니고 그 좀 다른 방식의 기생수 세계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기생수 시리즈는 원래 이제 그 기생수 그레이 말고 좀 다른 형식의 작품이 올 것 같다. 기생수 그레이 시즌 2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구 배우님. 꼭 그 근처에 다시 만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이렇게 극장 안에서 꽉 찬 진짜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네, 너의 나라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나라 기억해 주시고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소니 배우님도. 아 진짜 근데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큰 극장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질문도 너무 많으셔서 전 이렇게 손을 많이 관객분들이 들어주시는 지부이가 처음이라 감독님 너무 부럽고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러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